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고강도 파리 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도 급매물 등장과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정부가 파리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분양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건설업계와 재건축 조합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 분양가 안정화에 효과가 있었는지 불투명해 실효성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다음 달부터 청약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 청약 제도를 적용받는 이달 막차 분양 물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화되는 청약 제도로 1순위 자격이 없어지거나 가점이 부족한 수요자들의 경우 이달 분양이 당분간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 대거 청약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은 이용자가 이사하기로 한 집에 거주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시공사 선정 방식 중 하나인 제한 경쟁 입찰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수의계약 요건을 만드는 방법으로 제한 경쟁 입찰이 일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대가 협의회 결과와 관계없이 시흥캠퍼스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둘러싸고 대학 본부와 교수, 학생 간 협의회가 6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조금 더 지났지만 시장에서는 눈치 보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의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좀 관망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주택 임대 등록을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또 소득과 지출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하거든요. 오늘 이 부분 잠시 후에 부동산 이 체크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 테니까요.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 방향들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저희가 드리는 정보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시거나 또 전문가의 도움 필요한 부분 있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금요일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과 함께 이 부동산 시장 꼼꼼하게 분석해주시는 부동산 고민 해결사 계시죠?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하선 대표님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먼저 이 시장 분위기 대표님과 함께 살펴보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이어갈 텐데요. 자,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가 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서로 각자 좀 셈법을 따져보느라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이 대책들이 시행이 되면서 어떤 조치들이 좀 보이게 될지 향후 일정까지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도가 많이 이렇게 막 쏟아져 내렸는데 각자 뭐 지금 난리죠. 그래서 뭐 세금 부분도 그렇고 뭐 아주 복잡해져 가지고 지금 막 뭐 이게 다 체크하고 다니시느라고 다들 지금 정신들이 없으세요. 근데 지금 이제 우선은 시행하는 날짜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좀 편하시거든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있는 주택,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뭐 2개, 3개에 맞춰 가지고 아, 이때부터 시행하는구나. 그럼 그때까지 난 뭘 준비해야 되겠다는 기준을 좀 잡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PPT 파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뭐 사실은 이렇게 장황하게 뭐 지위 양도제, 투기가열지구 지정, 뭐 지정에 대한 뭐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분양권 전매 제한,
뭐 임대주택 공급 비율, 뭐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강화, 뭐 LTV 강화, 투기지역 담보대출 건수 강화, 뭐 이제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사람들 되게 중요하겠죠.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유도, 뭐 제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지금 뭐 자금 조달 계획도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앞으로 이제 3억 이상 넘어가는 거는 뭐 무조건 써야 되는 입장인 거고, 주택 공급에 대한 것들 뭐 그리고 이제 청약제도에 대한 개편이라든가, 뭐, 오피스텔에 대해서 지금 체크하는 것들. 자, 이렇게 해서 막 굉장히 복잡하게 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 장에다가 부동산 쪽에서 좀 집중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보시게 되면, 좀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일 거예요, 이게. 자, 워낙 양이 많아서 한 장에 넣느라고 좀 작게 썼어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배제에 대한 부분, 이제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배제를 지금 한다 그러는 거는 2018년도 4월 1일부터 양도주택부터 이제 그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중과세를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2018년도 내년에 4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주의할 점은 투기지역 같은 경우요. 이제 우리가 지금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역과 투기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이미 시행령 167조에 의해 가지고 투기지역으로 공포된 8월 2일부터 이미 3주택 10% 중과 추가과세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예전에 투기지역인 지역에는 현실적으로 이제 그 10% 추가과세가 있었어요. 투기지역은 원래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중과에 대한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전에 4월 1일부터 양도주택 부분부터 시행이 되는구나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미 투기지역 안에는 10% 추가과세가 이 투기지역이 지정된 날 8월 2일이죠. 8월 2일 날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공포를 8월 2일 날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시행이 8월 3일부터라고 하는데 8월 2일이고 3일이고 자꾸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어쨌든 8월 2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미 10% 추가과세가 투기지역 안에는 시행이 되고 있다. 투기지역이 지정된 지정이 됨으로써 예전에 있던 법이 되살아난 경우입니다. 이거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2018년도 4월 1일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되는구나 이러면 안 되고, 지금 현재 투기지역은 10% 추가과세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8월 1일 날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 요 점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2년 거주에 대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지금 예전에 샀던 주택도 전부 2년 거주해야 되나 헷갈리고 막 그러잖아요. 2017년도 8월 3일 날 이제 공포가 8월 2일 날 했는데 8월 3일 날 발표를 했죠. 8월 3일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주택부터. 그러니까 예전에 갖고 있는 건 2년 거주 요건 안 갖추셔도 돼요. 앞으로 사는 거 8월 3일 이후에 취득분에 대해서는 거주 2년 요건을 갖추셔야 된다. 요거 이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50% 강화. 나 지금 분양권 전매 지금 갖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50% 내야 되나? 자, 이것도 2018년도 내년이죠. 내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계산 다 해보셔가지고, 사실은 분양권 자체는 원래 비과세 자체가 없었습니다.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원래 비과세 자체가 없었어요. 50%, 40% 일반과세, 뭐 조합원 거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일반 지금 분양권 같은 경우는 50%, 그 다음에 일반과세 이렇게 갑니다. 1년 미만 50%.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뭐 일반과세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입주 때까지 가져가고, 원래 등기치고, 만약 프리미엄이 1억이 2억이 떴다 그러면 원래 등기치고 2년 가져가서 이제 거주 요건까지 이제 갖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분양권 2018년도 1월 1일부터
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해당 사항이 되시는 분들은 세무 계산을 해보셔가지고 방향성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LTV DTI 강화도요. 지금 2주 내에 뭐 시행령이 지금 발표가 됩니다. 우리가 50% 40%.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 신고 의무화하는 거는 이게 지금 자금 조달 계획 신고 의무화가 시행령이 개정이 돼야 돼요. 시행령이. 그래서 그 시행령이 2017년도 9월에 이제 법하고 달라서 시행령은 뭐 그냥 정부에서 발의하면 바로 되는 거라 2017년도 9월경 예정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자금 조달 계획 신고 의무화는 다음 달이죠. 다음 달 2017년도 9월 시행령 개정 후에 시작을 한다. 우리가 이제 3억 이하는 자금 조달 계획에 의무화가 없어요. 근데 3억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는 내가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2017년도 9월부터다 알려드리고, 자,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 그리고 조정 대상 1순위 요건 강화하는 것 자체도 이제 청약 시스템 개선 후 이제 9월 중에 시행이다. 근데 다음 달이죠.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제 다 아시겠지만 18년도 1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이거 뭐 큰 조합의 입장에서 쳐다봐야 되는 거죠. 뭐 음아파트 이런 데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투기 과열 지구 내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거 왜냐면 현재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뭐 이제 조합 지위에 대한 거는 논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내가 조합원 지위가 이미 뭐 현실적으로 나는 된다 그러면 그 주택을 사면 되는데 어쨌든 요거는 디테일하게 더 나중에 한번 다룰 예정이고요. 즉시 이행 투기과열지구 내에 조합원 지위 양도는 즉시 이행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되는 거죠. 만약에 조합원이 이분이 청산 대상인데 내가 그 물건을 사게 되면 본인도 청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주의할 점이 많아진 거죠. 하지만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업이 지연했을 때 지위 양도에 대한 허용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 인가 후에 3년, 이제 3년으로 바뀌죠. 3년 있다가 아니면 관리 처분 후에 3년 있다가 착공이 일어나지 않았을 땐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 이제 조합원 설립했던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한번 다룰 예정이에요. 이 부분은 따로. 자,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는 즉시 시행이 되고 있지만 여기 안에서도 다시 체크를 더 깊이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투기과열 지구 내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요건에 대해서 이제 변경. 재건축이죠. 시행령 개정을 이제 9월 달에 그러니까 만약에요. 지금 위에랑 연결되는 건데 9월 달에 법이 좀 개정되면서 내용이 조금 더 확실해지겠죠. 요거 두 개 다 이렇게 체크를 해야 돼. 좀 더 지켜보면서 체크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투기과열 지구 내에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는데요. 이것은 법이 없습니다. 법 자체가 현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정법, 도시개발정비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법안 발의가 지금 이제 9월 달에 예정이고요. 법안이 9월 달에 만약에 발의가 돼서 들어가면 내년 12월경에나 뭐 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는 자유롭게 이제 재건축 말고 재개발이에요. 재개발은 지금 자유롭게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도정법이 개정된 후에 최초로 사업시행 인가 신청하는 조합부터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이 조금 더 투자 방향이 조금 더 유효한 거죠.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조합원 분양권 전매 금지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자 이거는 관리처분 인가 후부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가 아니라 관리처분 되고 나서 바로 그때부터는 이제 가야 돼요. 끝까지. 그게 이제 시행이 2017년도 9월 법안 발의돼서 시행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최초로 나온 것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알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권. 이거 이제 5년 당첨에 대한 부분인데요. 조합원하고 일반 분양하고 재당첨.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을 하나 사가지고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해가지고요.
만약에 이제 조합원인 거죠. 조합원이 관리 처분이 나서 분양 계약서를 쓰면 그거를 당첨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당첨으로. 그래서 일반 분양 당첨만이 아니라 내가 조합원인데 관리 처분이 나서 분양 계약서를 쓰면 당첨이 되고 5년까지는 다른 당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재건축 물건이 2개면 이제 머리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관리 처분부터 이렇게 되는 건데 도정법 개정 후에 2017년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법안 발의가 이제 이건 법을 바꾸는 거라 9월 달에 시행을 하고 12월 달에 법이 바뀌면 그때부터 이제 뭔가 정확한 내용이 이것도 이제 나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에 대한 법까지 이제 바꿔서 이제 적용할 예정인 거죠. 지금 이제 뭐 방송 관계상 더 디테일하게는 말씀을 이제 시간 관계상 잘 못 드렸는데 어쨌든 이 시행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조합원 재당첨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조합원이 당첨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되고 나서 그러니까 분양계약서를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산 주택 분부터 이게 이제 재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재당첨이. 그러니까 그 기존에 사셨던 것들은 큰 문제는 지금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한 장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 시행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중요한 거 포인트로 짚자면 투기지역은 이미 3주택은 10% 추가 과세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언론에 지금 이제 어설프게 나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투기가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한 부분도 곧 발표가 또 하나 날 거고 9월 달에 좀 더 디테일하게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요시 여기는 게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주의할 상황은 이제 관리 처분부터 재건축하고는 다른 거예요. 관리 처분부터 조합원 분양 저기까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이가열 지구 내 같은 경우도 재당첨 제한 5년인데 우리가 조합원으로 관리 처분이 나서 입주권을 갖고 있다가 관리 처분이 분양계약서 쓴 것도 당첨에 해당된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부동산 대책에 정말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을 총망라해서 다양한 대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또 시행 시기도 각기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여러 가지 요인들 짚어드렸습니다. 이 부분들 본인 상황에 맞게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이번 대책에 대한 해결책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계속해서 이 부동산 시장 동향 살펴본 데 이어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려야겠죠. 오늘도 많은 시청자분들 전화 연결을 기다려주고 계시는데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함께 살펴볼까요? 예, 용인 수지, 네, 홍천동, 네, 굿모닝 1 5차 아파트 33평형인데요. 네, 조합원 분양으로 2007년 말에 취득했어요. 네, 근데 거주는 한 번도 안 했고 계속 세를 넣었는데 네. 현재는 1억 천에 110만 원 반전세로 임대한 상태이고 네. 내년 1월에 임대 만기일입니다. 아, 네. 그래서 계속 보유해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 궁금하고 네. 매도 시점도 알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위치한 동문 굿모닝 아파트. 자, 33평형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약 10년 정도 동안 투자 목적으로 좀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자, 앞으로의 향후 전망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아드님이 가지고 계신 물건인가 봐요. 그죠? 예. 네, 아들명으로 그렇군요. 결혼 안 한 아들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세대 분리해서 이렇게 살고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네. 자꾸 세대를 합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1가구 2주택이 될까봐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죠. 궁금해요. 1가구 2주택이 되죠. 이제는 세대 중에서도 한 세대만 또 자금에 대한 융자도 한 번만 해주고 막 이래서 주택 네. 구입비도 세대가 합쳐지면 그 세대에서 한 명만 융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주택 구입할 때. 예. 분리해 놓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신 거죠. 그리고 예. 제가 이제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예.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제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가 동천동입니다. 동천동. 근데 이제 예. 이 동천동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경부고속도로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여기서 가깝냐 뭐냐에 따라서 집값이 이렇게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서 멀면 멀수록 집값이 좀 빠지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집값이 조금 더 높은 성향을 보이고 있고 예. 전철로 이렇게 내려가는 곳들이 지금 인기가 좀 있죠. 신분당선으로. 그래서 지금 예. 동천역이 그나마 서울로 가는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 동천역이 있고요. 이 수지구 예. 자체로 보자면 그다음에 수지구청역 뭐 성복역 이렇게 상현역 해가지고 4개의 전철역이 흐르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예. 우리 시청자분 거 물건을 한번 이렇게 키워볼게요. 전철역이랑 뭔지 가까운지 짠 보자 그러면 자 동천역이 여기 있는데 바로 아파트가 있네요. 그죠? 예, 전철역이 가까워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신분당선이 흐르고 있는 동천역에 가까운 이곳은 일단은 괜찮다. 그죠? 예, 예, 언제든지 수요자가 있다라는 걸 조금 예, 예. 이제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예, 이제 이 물건에 대한 한 특성을 좀 보자 그러면 지역이 이제 이게 더 갖고 가야 되나 이게 이제 궁금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예, 예. 그러니까 좀 더 작게 해야지 되겠네요. 자, 보시면 지금 이제 동천역이 여기 있는데 아주 운 좋게 전철역도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위쪽으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판교가 지금 이제 개발이 되면서 집값이 지금 이제 30평대가 9억 원에 육박합니다. 9억 원에. 예, 예.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광교가 있죠? 예, 광교가 또 7억대 이상이에요. 7억대 이상. 예. 그런데 우리 동천동이 지금 얼마죠? 4억 9천. 그렇죠. 4억 9천. 와우. 연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전철역 한두 정거장만 더 왔더니 대체할 아파트가 있네. 거기도 전철도 예, 예. 가깝네. 이런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가. 예, 예. 예, 그래서 예. 지금 현재 그럼 수요자들이 더 오지 않으면 4억 9천이 됐든 뭐 3억이 됐든 아무 소용이 없는데 예. 판교가 개발이 되면서 수요자층이 가장 중요한 수요자층이 일로 몰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파트는 좀 부족해지다 보니까 판교 자체도 여기가 가장 지금 비싼데 요 위에까지 집값이 막 밀려갖고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예, 예, 예. 그런데 제2판교가 2011년도부터 이제 1판교가 지금 들어가서 870여 개의 회사가 들어갔는데 중요한 예. 기업체가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2판교가 2019년까지 그죠? 2019년까지 700개 이상의 지금 현재 기업체가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우리 지금 팔면 안 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일단은 전철역이 가깝다. 그 다음에 이판교가 2017년도까지 2019년도까지 들어오니까 지금 17년도잖아요. 그럼 2020년도까지 꾸준히 들어오겠죠. 그럼 예, 17년도 후반기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중반기에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18년도, 19년도, 20년도 금방이잖아요. 그죠? 예, 예. 네, 집값이 빠질 일은 없는 거예요. 지금. 예. 거기에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졌죠? 예. 그래서 아주 프리합니다. 집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좋은 예, 조건, 예. 호조건이에요. 그리고, 예. 실질적으로 중간에 있으면서 대체주택 역할을 상당히 잘해주고 있다. 이게 이제 동천역이랑 멀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가깝기 예.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 팔면 안 되고요. 최소한 이 판교 들어올 때까지는 가지고 가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예, 새도 아주 잘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예. 시청자님 좀 예, 기분 좋은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 번 더 전세를 놓고 돌리셔도 괜찮을 정도로. 자, 제2판교 입주 시기까지 좀 가지고 가셔라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그때 돼서 향후 전망 다시 한번 저희랑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해결 이렇게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누구나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바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부동산 좀 함께 살펴볼까요? 예, 성동구 금호동 일가 벽산 아파트가 30평 있어요. 네.
그거 언제 매도 시점 하면 좋겠는가 싶어서요. 네, 서울 성동구 금호 일가의 벽산 아파트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데 거주는 안 하시는 건가요? 예, 거주 옛날에 조금 아들이 있다가 옛날에 한 5년 했었어요. 네, 그러다 지금은 안 하고 네. 있는데 그게 지금은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뭐 1가구 2주택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매도를 언제 시점 해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하나 자, 세를 지금은 주고 계시는데, 자, 아무래도 네. 1가구 2주택이 되고 나니 세금 문제가 네. 좀 걸리시는 것 같아요. 자, 금호 일가의 벽산 아파트 계속 좀 보유를 해야 할지 전문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동네예요. 금호동. 그래. 네네. 자, 우선은 지금 우리 어머니 연세가 많이 드셨나요? 네, 여기 52년생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이가? 여기 66세인데 아들 앞으로 있어요. 아들 앞으로.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들이 거기를 별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직 결혼할 줄을 알았는데 아직 결혼도 아직 안 하고 네네. 거기를 별로로 생각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팔아야 어떻게 되나? 할까?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우선은 아드님하고 합치면서 2세대가 되셨다고 하는데 네. 3년은 안 지나셨죠? 3년이요? 3년. 그저 합치신지, 그게- 세대 합치신지. 예, 3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3년 안 됐어요. 우선은 이제 세대 분리는 또 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아드님, 아, 딴 데로 이사 보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알아서 3개 들으세요. 딴 데로 이사 보내시면 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님의 연세가 많이 드시게 되면 앞으로 부모 봉양은 10년까지 봐줍니다. 10년까지. 그러니까, 합쳐서 10년 안에 내 주택을 팔게 되면 비과세 받아요. 2주택이라도. 부모 아, 봉양은. 근데 예. 나이가 이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벗어나야 되는데 어쨌든 아드님 분리하시는 게 더 유리하십니다. 자, 일단 예. 그리고 지역적인 특성을 좀 보자 그러면 금호동이 지금 현재 벽산 아파트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쪽 지역이 특성이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 이편한 옥스힐스가 이제 들어서게 됐죠. 예. 잠깐만요. 이편한 옥수일수가 들어서면서 이제 30평대가 11억을 가고 있어요. 와우, 대단하죠? 이제 여기 뭐 한 7, 8억이면 됐는데, 이제는 안 돼요. 11억 정도, 지금 됐고.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원래 평수가 더 잘 나온 레미안 옥수 리버젠이 지금 이제 10억대 이상 지금 찍고 있습니다. 금호역 바로 옆에 있는 거. 그러면서 길 건너의 강남의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네. 전체 지도가 개포지구 4천만 원 오픈하는 순간 전체 서울시 전체가 다 전체적으로 점핑했어요. 점핑할 때 얘도 오르고 얘도 오르고 얘도 오르는데 얘도 오른 거죠. 사실은 실질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주위에 대체할 주택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다 오래돼 갖고 중앙난방식도 많고 막 그래요. 근데 네. 금호역, 신금호역 5호선으로 갔더니 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이제 중앙남 개별난방식 금호 아파트가 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쪽 지역 특성이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격 얼마예요? 30평대. 5억 8천이라던데요? 그렇죠. 5억 8천. 자, 보세요. 신금호에 여기 지금 이제 그 신금호에 지금 전철역 근처에 지금 개발되는 아파트들이 9억대 합니다. 9억대. 아까 말씀드렸죠? 이편한 세상 11억대, 그리고 리버젠 10억대 후반, 뭐 층에 따라 비슷해요, 둘이서. 네. 그러고 나서 이쪽으로 또 가시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지도를 줄여야 되겠네요. 자, 보시면, 예. 이 주변 자체가 지금 이 주변 자체가 또
또 이쪽에 들어가는 것도 뭐 9억대, 10억대 이상 갑니다. 그러니까 금호동이 옛날 주택이어가지고 지금 이제 가격대가 좀 들어올라간 거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길 건너면 강남이라서 강남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요. 강남에 대한 접근성만 좋은 게 아니라 뒤로 가면은 종로 이런 쪽도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좋기 때문에 이 지역은 교통이 상당히 좋은 곳 중에 하나라서 일단은 인기가 많고요. 일단 강남이랑 뭐냐 가깝냐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되잖아요. 근데 신축 아파트 저 멀리 7호선 라인에 저 멀리 사는 것보다 이쪽 라인에 지금 이제 조금 연식이 됐더라도 비슷한 가격에 한 5억, 9억대 이렇게 지금 산다 그러면 강남 근처에서 이만한 가격이 없거든요. 아파트 단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기가 많고 지금 이제 강남의 가격이 이 파리 대책 때문에 눌렸지만 너무 많이 지금 뭐 15억, 16억 뭐 이렇게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라 지금 이제 대체주택으로서의 역할을 같이 해주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파시는 건 조금 아까워요. 타이밍이. 그게 너무 가격이 없으니까 다른 건 다 비싼데. 네. 그래서 이게 뭐가 오를 때 뭐 오른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오를 때 오르고 내릴 때 내려야 되는데 네. 그대로 있으니까 얘가 팔아야 2등 되지 지역이 않나. 아파트라서 오를 때 오르고 내릴 때는 항상 아파트는요. 1등 아파트는 오를 때 제일 먼저 오르고 떨어질 때 안 떨어져요. 근데 그러니까. 주변에 2등이나 3등, 얘는 2등이나 3등도 아니에요. 실속주의 아파트라서 지금 당장 파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저 같으면 안 팔고 좀 더 가져가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파실 것 같으면 올해말에 이주 세대 움직일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네네. 그래요. 아니, 그래서 제가 분별력이 없으니까 선생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참고를 하려고요. 근데 네네네네. 좀- 올해 말쯤에 꼭 파시고 싶으면 그때 파시고요. 투자용으로 가지고 가신다 그러면 얘 팔고서 주변에 또 1등으로 갈아타시게 하면 되죠. 네. 아, 투자 모형으로. 네, 그 네. 투자 어디다 그거 팔았다 어디다 투자를 하겠어요? 그 그거보다 더 서울시 싼 지도에서 아파트가 없네. 어디를 투자하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투자처를 체크해갖고 오시면 제 기준으로 여기 괜찮다 안 괜찮다 정도는 방송으로 전화 주시거나 세미나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수고하세요. 자, 대표님 네. 의견으로는 투자용으로 조금 더 가져가기도 괜찮지만 만약 꼭 매도하고 싶으시다면 올해 연말쯤 이주 수요 발생했을 그때 매도하는 게 좋다라고 타이밍 조언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방송 보시다가 나도 좀 참여하고 싶다, 나도 좀 해결하고 싶은 고민이 있다 하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저희 언제나 전문가의 도움 친절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골든타임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 전화 상담 외에도 전문가와 조금 더 가까운 자리에서 만나보고 또 이런 고민 해결해보고 부동산 시장까지 살펴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가 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내를 좀 해주실까요? 아유, 요즘에 파리 대책 때문에 지금 어느 세미나장이고 다 난립니다, 지금.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그 체크해야 되는 상황들이 뭐 세금 문제부터 해갖고 조합원 지위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재건축 갖고 있는 사람들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세미나에 오시면은 그래도 이제 혼자서 막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더 정확한 정보를 좀 전달받으실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한번 오셔서 파리 대책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진단하셔야 되는 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상의 잘못된 오정보들이 지금 좀 떠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필요하시다 그러면 세미나 때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많은 대책이 좀 담겨 있다 보니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가 좀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좀 정확한 정보, 전문가의 좀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하선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 수요일과 토요일 진행되고요. 오후 1시에 논현역 근처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세미나 예약은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문의 주시면 역시 친절하게 접수까지 도움 드릴 거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시청자분 전화 상담 가지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매주 금요일 부동산 골든타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계속해서 신하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무래도 이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가장 고민이 좀 깊은 분들이 바로 투기 지역 내의 다주택자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좀 적극적으로 주택 임대 사업자로 전환하는 방향을 좀 유도를 하고 있지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주택 임대 사업에 등록을 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 매도를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들 대표님과 함께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다주택자한테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라. 라고 이제 유도를 지금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게, 기존에 이제 예를 들어서 관할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85제곱미터 이상 되는 걸 또 잘못 생각하시고 임대사업자 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데 세금 혜택은 영원도 없는 거예요. 뭐냐면, 관할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하면 받아줍니다. 그런데 세금적인 혜택은 전혀 없는 거예요.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일정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공시가격 6억 이하라든가 85제곱미터 이하라든가 중공공 임대는 중공공 임대대로 그리고 단기 임대는 단기 임대대로 이 혜택 그 안에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아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 실수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제 제가 PPT 파일 보면서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지금 현재는 언론에 전혀 노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어떤 기사 내용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이라 굉장히 이제 조심할 상황이 많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양도세 많이 내실 수 있는 상황이라 꼭 체크하셔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재산세, 법인세, 취득세 해가지고 세금 감면 혜택이 있지만 잘못 임대사업자를 낼 경우에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상황을 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청약 조정 대상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 경기, 세종, 부산 다죠. 40개 지구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85제곱미터 6억 이하여야 됩니다. 기준인 거죠. 임대소득에 이제 이게 기사에 이제 난 내용이에요. 신문 기사에 난 내용인데 임대소득에 소득, 법인세, 감면 대상 때문에 해당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다면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것이 세제 혜택 등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단순하게 이렇게 봤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물음표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왜 그러냐?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주택에 차익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차익이 발생을 한 경우라면 나중에 하나는 비과세를 받겠지만 그 나중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그 전에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말씀으로 드리면 좀 복잡하고 무슨 말인지 헷갈려서 제가 이제 도표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무슨 소리냐면 A주택과 B주택이 두 개가 지금 현재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있는데 이거 2012년도쯤에 이제 둘 다 매수를 했다고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예를.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임대사업자를 내라 그래서 2012년도에 샀던 주택 하나를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합니다. 네, 꼭 파리 대책뿐만이 아니라 주택 하나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수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임대사업자를 내면 B주택은 비과세를 받습니다. B주택은 비과세를. 그런데 현실적으로 A주택을 팔 때 얘는 이제 임대사업자 낸 다음에 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은 그래야 비과세를 받으니까. 얘는 비과세를 받는데 임대사업자를 낸 시점, 이 시점에 넘어서 B주택은 매도를 했을 때 물론 이제 조건으로 따지자면 2년 거주해야 되는 요건은 원래 옛날부터 있었어요. B주택은 A주택은 임대사업자를 냈으면 B주택은 2년 거주 요건이 갖춰졌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리고 첫 번째 A주택이 팔리는 그 시점부터 비과세 적용이 되고 그 전에 A주택이 그 전에 갖고 있던 차익 예를 들어서 한 1억이 올랐다. A주택 매도 시 임대사업자 내기 전까지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데 임대사업자 실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좀 풀어서 써드렸는데요. A주택 매도할 때 나중에 매도할 때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살아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B주택 매도 시는 2년 거주 요건 옛날부터 있었던 겁니다. 맞추셔야 되고, 또 A를 중간에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게 되면 나중에 2년 거주 요건을 갖춘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지만, A주택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드린 거예요. A주택 매도 시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양도세 발생이 한다는 거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지 않아요. 하지만 새로 산 주택은 남겨진 게 없죠. 남겨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지금 이용해가지고 하시면 되고, 우리가 기준으로 치자 그러면 3억 원 이하짜리 조세 신고 안 하는 것들, 그런 것들 3억 원 이하짜리 투자를 뭐 여러 개 하셔도 상관없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은 기존에 있는 주택을 임대사업자를 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잘못하면 양도세 나중에 양도세 맞아요. 많이 올랐을 경우에.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뭐,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 경기, 부산, 세종. 맞아. 서울은 전역 25개구. 그리고 어디예요?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 경기죠. 그리고 부산, 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 남, 수영구, 기장군, 그리고 세종. 이렇게 해서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데, 현재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주택하고 상관없이 양도차익이 6에서 40% 기본 세율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바뀌었을 때 보시게 되면, 두 주택을 가진 경우는 이제 16에서 50%로 가는 거야. 16에서 50%. 그래서 지방소득세까지 내야 되죠. 거기다 3주택인 경우는 26에서 60%.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뭐 20%까지 가게 되면 거의 70% 세금 내야 돼요. 70% 정도 전부 다. 여기 이 60%에다가 뭐 이것저것 더하면 3년 이상 보유시 기간에 따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은. 그리고 분양권 전매 시 양도시 50% 일괄 적용도 이제 들어가는 거고, 이 청약 조정 전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이제 2년 거주 요건으로 강화되고, 오피스텔 전매 제한도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지금 이제 했을 때 거주주택 2년 거주 양도세 비과세,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2년 보유하면 무조건 양도세 비과세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85제곱미터 6억 이하는 소득세 법인세 감면을 해주고, 60제곱미터 이하는 최초 분양시 취득세 감면을 해줍니다. 이거보다 만약에 면적이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임대사업자 낼 수는 있는데 실익이 없어요. 의무만 남는 거예요. 의무 5년, 8년, 뭐 5년, 10년 이렇게 의무만 남는 거예요. 임대사업자 의무면은 4년, 8년으로 가겠죠. 양도소득세로 가자 그러면 소득세법으로 우리가 파는 걸로 기준하려면 5년, 10년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 감면, 양도세, 중과세 모두 제외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임대사업자를 냈을 때 중과세에서 빠진다는 얘기예요. 10에서 30%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준공공 임대사업자 10년 가져가면 뭐라 그래요? 양도세 100% 감면 제도 2020년까지 연장을 했죠. 우리는 지금 이제 이런 제도들을 좀 살펴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이 2개 있는데 하나가 국세청에도 질문을 그렇게 해요. 2개 중에 하나를 매도하면은 비과세 받나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질문 안 한 건, 이거는 산지 10년 됐고요. 얘는 11년 됐어요. 그래서 얘는 차익이 3억 남았고요. 얘는 4억 남았어요. 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이 얘기를. 이건 어떻게 되나요?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4억 남은 거, 얘는 임대사업자를 내면 4억 남은 거 비과세 받을 수 있겠지만 3억으로 된 건 어떻게 돼요? 비과세 못 받는 거예요. 3억에 대한 양도세 나중에 팔 때 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돼요? 6억 이하 같은 경우 부부증여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더 디테일한 얘기는 방송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오늘 2부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을 등록하더라도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 등록을 하셔야지 무턱대고 하셨다가는 오히려 더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고요. 저희도 그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저희도 친절하게 도움 드릴 겁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이번 시간 이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저는 지금 현재 다주택자인데 주택을 2개 보유하고 있어요. 아니, 네. 아파트를 2개 보유하고 있는데 네. 하나는 한남동에 있는 한남 시범 아파트고요. 네. 또 하나는 한남동에 있는 한성 아파트 2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8월 이 정책이 이제 부동산 정책 새로 나오고 나서부터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지고 간다면 네. 단기로 가야 되는지 이게 2개가 지금 재건축 아파트거든요. 네. 네. 네, 자. 그런 상황이에요. 네, 저희가 방금 살펴봤던 내용이랑 조금 겹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시범 아파트, 그리고 또 한남동에 위치한 한성 아파트, 이렇게 2개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셔서 자, 세금 문제도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과연 어떻게 좀 향후 조치를 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고민될만 하시죠? 이거 갖고 계신 지 오래되셨어요? 이거 산지 2년 좀 안 됐어요, 둘 다. 시범 아파트는 언제 사신 거예요? 시범 아파트도 2년 조금 안 됐어요. 2년 거의 다 돼가는데. 자, 우선은 네. 시범 아파트 언제 사셨어요? 정확하게 몇 월 달에? 2016년 2015년 말에 샀어요. 2015년 말이요. 12월 달? 네, 12월 달은 아니고 한 9월 달? 9월? 네. 그리고 한성 아파트는요? 한성 아파트는 2016년 1월쯤에. 자. 1, 2월쯤에. 2016년 1, 2월. 몇이요? 몇 월 달? 네, 1월? 1월 달, 2월 달. 1, 2월 달. 초에요. 둘 다 명의는 같은 쪽이에요? 네, 제 명의고요. 지금 저는 미혼인데 저는 이 2개 갖고 있는데 또 이제 그냥 전세로 다른 데에서 살고 있거든요. 전세로. 네. 중요한 건 아파트 네. 뭐 지금 분위기는 잘 타고서 가격대는 많이 올랐나요? 많이는 아닌데 이게 워낙 둘 다 노후된 아파트인데 알고 있어요. 많이 올랐어요? 네, 위치적으로 해서 조금 올랐어요. 위치가 좋죠. 개발되면은. 네. 지금 뭐 가격이 너무 세서 문제인 건데. 자, 보시면 지분들이 너무 작아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주택을 조금 저렴한 가격에 샀다면 파실 이유는 전혀 없는데, 우리가 놓치고 간 게 하나가 재건축 조합원 당첨권을 떠나가지고 네. 비과세를 받으면 하나밖에 못 받아요. 지금. 그럼 왜냐면 우리가 일시적 2주택에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게. 2015년도 9월이면 16년도 9월 달 넘어서 1년 있다가 이 주택을 샀어야 일시적 2주택이 되거든요, 지금. 근데 1년이 안 돼서 한성 아파트를 사셨기 때문에 네, 맞아요. 지금 일시적 2주택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은 한성 아파트는 일반과세란 얘기예요. 네, 네, 일반과세. 그리고 재건축이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됐어요, 시범 아파트가? 시범 아파트는 안전등급만 받았고. 안전진단? 네. 네. 그리고 한성 아파트는 시공사 선정 중이. 시공사 선정 중이고. 네. 그럼 중요한 거는 안전진단을 받았던 아니면은 이제 시행했던 둘이 시행 기간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거 이제 5년에 대한 재당첨 기준은 관리처분 날짜부터 5년을 계산하거든요. 지금. 네. 예를 들어서 한성 아파트가 16년 5월 달에 만약에 관리처분이 났다 그러면 그 이후로 5년 후에 재당첨 뭐 이런 것도 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샀던 거는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그 이후에 산 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재당첨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풀어나가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이 둘 중에 만약에 시력을 따졌을 때 만약에 한성 아파트가 더 빠르다. 그러면 뭐 여기 아시겠지만 저도 한남동 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지역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들이 만만치 않게 너무 센 가격이라 나중에 분담금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지금 당장은 매도하는 타이밍은 아니고요. 지금 어차피 지금 또 누가 잘 안 사요. 재건축. 지금 당장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기다려주고 지금 이제 시범 아파트가 시행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그리고 얘가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천천히 살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당장은 뭐 어차피 하나는 일반 과세고요. 그래서 조합원 자격이 누구 한 개라도 된다 그러면 대박 터지는 거죠. 사실은.
그만큼 이제 프리미엄이 형성이 될 때까지 시간적인 백타는 필요해요. 돈이 본인이 많이 주고 샀다면 프리미엄 올라갈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분담금 낼 거 되고. 남들이 이제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남들이 뭐 지금 더일하고 지금 뭐 이렇게 한남 더일하고 막 비교를 하는데 한남 하이츠부터 여기가 위치가 상당히 좋은 데는 분명하지만 네. 아파트를 대단지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얘 자체적으로 이제 움직일 건데 네, 만약에 네.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러면은 10억대, 30평대, 10억대 이상은 가겠지만 지금 현재 가격이 너무 세거든요. 지분도 좀 작은 편이고 그리고 좀 복잡해요. 안에 뭐 불화 받고 불화 안 받고 막 이런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서 조금 이제 아, 불안은 다 받았는데. 본인은 왜냐면 그런데 영상 여기서 안 보고- 받으신 분 조합원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2명 빼고 다 받았대요. 2명 빼고 다 받았는데. 아, 네네. 이게 여기가 한성 아파트도 그렇고 여기 그 시범 아파트도 그렇고 이게 되게 오래됐는데 그 사업성이 되게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렇죠. 1대1 이고 추가 분담금도 많고 그렇죠. 용산구 지금 가격이 자연경관지구에다가 예, 막 그런 제한이 그래서 우리 걸려요. 시청자분은 구조제한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너무 잘 아는데 예. 사업성 떨어지고 막 지금 이거 다른 분들도 이걸 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나쁘게 얘기 안 하려고 지금 이제 부드럽게 돌려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확 얘기를 해주시네요. 자, 보시면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지금 너무 비싸고. 근데 지금 어차피 우리 시청자분은 현재 이 문정부를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야 돼.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아, 공정. 여러 가지 뭐 상황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문정부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부동산 가격이 물론 그 다음 정부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책이요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기보다는 스프링을 이렇게 누르는 듯한 느낌이에요. 누르는 듯한. 요걸 탁 놓는 순간 더 많이 튀겠죠. 그때 이제 튀겨질 것들이라서 지금 당장은 둘 다 뭐 매도하고 이런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 그냥 조금 그럼 예, 가지고 지켜보시고 9월 달에 이상- 나오는 거 보고 다시 한번 적용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아,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는 가지고 한 5년 이상을 생각해서 가지고 가는 게 맞나요? 지금 상황에선 그렇게 해야죠. 누가 아직 안 사잖아요. 너무 비싸요. 네,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오늘 여기까지 좀 상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저희 시간 관계에서 바로 다음 시청자분 얼른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고민 바로 들어볼까요? 예, 예. 저희는 인천 논현동 토르지요. 네, 예, 공급 면적 29평이에요. 네, 그랬는데 이걸 이제 원래 목적은 거주하면서 좀 투자를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좀 중간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17년 12월에 전매 해지가 되고요. 네. 그러면 이걸 이제 매매 시기를 전매 해지 바로 후에 아니면은 입주 무렵 아니면 1년 거주 후에 이걸 매매를 하면은 어떻게 좀 가격이 좀 상승돼서 받을 수 있나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인천구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인천 논현 푸르지오 아파트 현재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전매 제한이 예, 예. 풀리면 바로 좀 팔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하다가 팔지 그 부분 전문가의 시각으로 좀 들여다보도록 1년에 하겠습니다. 거주하다가 팔지 어느 시점에 파는 게 제일 좀 유리할지 그게 네, 궁금해서요. 매도 시기 한번 살펴보죠.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가 이렇게 뭐 주변에 이제 뭐 이렇게 뭐 산업단지도 있고 뭐 상당히 좋습니다. 수요자는 늘 있긴 한데 분양받을 네네. 때 얼마에 받으셨죠? 그게 3억 70만 원. 평당 얼마죠? 4층이에요. 네? 얼마요? 4층인데 3억 70만 원. 3억 70만 원. 3억 70만 원. 이 주변에 아파트들이 지금 뭐 고만고만한데 네. 사실은 매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뭐 크게 어느 뭐 시점에 매력이 매도를 없어요. 해요? 차익이 많이 났나요? 차익이요? 네. 무슨 차이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투자하시고 나서 지금 현재 차익이 많이 났어요? 현재는 전매 제한을 바꾸셔서 금액을 몰라요. 주변에 시세 차익은 안 알아보셨고 예, 얘 예. 말고 대체할 주택이 많아서 뭐 예. 가져가시려면 등기치고 2년 이상 또 가져가야 되니까 비과세 자체가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차익이 많이 나지 않고 얘보다 더 좋은 주택들이 좀 더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매력이 약간 좀 빠집니다. 그래서 매도하고 다른 걸로 갈아타는 걸로 그럼 정리해드릴게요. 바로 그러면 12월 전매 해지되면 바로 그냥 갈아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네. 큰 의미는 없어요. 네. 네. 별 의미는 없어요. 네네. 그럼 만약에 여기 인천도 이번에 파리 대체 이후에 그 대출 제한이 받나요?
지금 조정대상 투기가지구라든가 이런 데서 빠져 있으면은 뭐 덜 받을 수 있고 본인이 그거는 지역도 지역이지만 본인이 지금 상황이 명의자가 어떤 상황이라도 체크가 돼야 되니까요. 그럼 여기다 지금 저 시간 네, 관계상 시청자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상담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연락드릴게요.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골든타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알찬 정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뵐게요. 함께